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그런 산업들은 산업으로 봐야 돼요, 산업. 반도체가 그러면 죽어나가는 산업인가 아닌가라면 만약에 진짜 작정하고 돌리면 업계 2위까지 갈 수 있어요. 상상력을 더하면 하이닉스가 더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유리치입니다. 네, 인사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전인구입니다. 오늘 여기가 7,000명 돌파 기념, 그리고 우리 전인구님의 생신 기념. 이제 한 열흘 넘어가야죠. 원래 코리안 타이머로 좀 플러스 마이너스 10을 해줘야 되거든요. 빨리 와서 빨리 와서. 생신 기념으로 이렇게 합방을 흔쾌히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니 지금 선물을 사왔더라고요. 지금 만나자마자 우리 스튜디오 온다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막 화장지 이만큼이나 케이크 이만큼 가져온 거예요. 네, 그게 출연료예요. 원래 받으시는 순간 수령이 한 건데 그랬어요. 아니다 사갖고 와도 되는데 그 마음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볼 게 뭐예요? 전에 먼저 소개를 우리 해주세요. 전인구 작가님께서 책을 내셨잖아요. 9월달에. 정말 명서인데 맞아요. 아주 많이 팔리진 않았어요. 책을 보면서 한 3번 이 말에 치고 4번 소름 돋았거든요. 오. 네, 진짜. 요새 몸이 안 좋아. 그래서 근데 읽다 보니까 물음표가 생기더라고요. 와. 근데 이거 읽으신 독자님께서도 분명히 궁금하신 게 우리랑 비슷할 거예요. 그치. 근데 저는 책을 좀 많이 썼잖아요. 그냥 어떻게 책을 쓴 거냐면은 이런 거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썼다기보다 내가 스스로 좀 기억력이 나쁜 편이라 내가 스스로 기억하려고. 복귀하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정리해 놓는 거예요. 일종의 옛날에 지금 블로그 같은 거죠. 네, 진짜 좋은 내용이 많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이번엔 진짜 궁금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질문들을 몇 개 준비를 했어요. 이게 포트 정리를 항상 1년마다 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놓치는 것 같아요. 포트 정리를. 내 주식은 영원히 잘 될 거고 사람이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못 팔게 돼. 포트 정리 안 하게 돼. 장롱 주식 같은 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보면은 연간 수익률이 괜찮은 친구인데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는가를 확인해보고 매도를 하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앞으로 더 잘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운동선수라고 생각하면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야구 구단 주고 내가 매력적인 선수들을 다 돈 주고 사온 거예요. 그게 이제 주식인 거예요. 근데 이제 봤더니 잘할 줄 알았는데 수익률이 별로인 애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방출을 시켜야 되나 한 번 더 기회를 줄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방출시킬 때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나이를 많이 먹었을 때. 그러니까 선수는 나이를 처음 먹을 때마다 실력이 좋아지다가 어느 정도 먹고 나면 꺾여요. 뭐 정말 나이 40에서 잘할 때도 있긴 하겠지만 그럴 때는 이제 그런 것도 배제하고 이제 그때 방출을 시키죠. 나이 많이 먹어서 방출 많이 되거든요. 실력 안 좋을 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식을 봤을 때 이 산업이 커질 수 있는 산업인가? 예를 들어서 수익률은 별로인데 전기차예요. 그쵸. 버리기 아까워. 맞아. 이거 좀 아직은 시장이 있는데 이런 거고 이제 수익률이 꺾여 나가는데 뭐 어디 제지업이라든가 그런 사양 산업인 거예요. 근데 미래에서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동안 수고했다. 나한테 돈을 잘 벌어줘서 고생했다. 방출. 그리고 이제 또 다음에 이제 봤더니 새로 보니 요새 뭐 2차전지 배터리라든가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분리망이다. 좀 유망주 하나 없나 했는데 괜찮은 애 하나 있대요. SK IT였던 거, 아이테크놀로지. 근데 비싸. 우리가 좋은 인터넷 사기에 좀 너무 비싸다. 주단 예산이 정해져 있고 어렵다 했을 때 뭐 동박 쪽이라든가 뭐 전해질 쪽으로 좀 뭐 PER이나 이런 낮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 영입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 친구가 유망주. 유망주로. 그래서 유망주들을 데려왔는데 얘가 이제 포텐이 터져서 수익률을 주는 경우가 있는 거고 영원히 포텐이 터지듯이 안 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때는 과감하게 나도 데렸다고 보내야죠. 근데 야구 구단도 보면은 처음에는 다 유망주라서 데려온 거예요. 맞아. 근데 막상 데려오고 나면은 그게 안 나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데려올 때마다 다 히트를 치면 여기 왜 있어? 여태까지 메이저리그라던가 우리나라 KBO 리그라던가 어떤 리그에서도 그 정도의 구단주는 없었어요. 그냥 확률 정도라는 거죠. 모든 걸 다 히트를 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그래도 좀 성장성이 남아있는 산업 그런 정도를 그래서 보면은 그러면 이제 연간 수익률이 낮은 기업들이 데리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친구를 이제 버틸 건지 매도 칠 건지인데 요새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누구나 다 보이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고.
그리고 수익률이 정말 보면서 지금. 근데 그 수익률로 투자를 하면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산업들은 산업으로 가야 돼요, 산업. 반도체가 그러면 죽어나가는 산업인가 아닌가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진짜 팔았어요. 네네. 근데 만약에 반도체 산업은 굉장히 유망하지만 가격이 안 올라서 팔았어. 근데 갑자기 올라가요, 주가가. 근데 그럴 확률이 더 높을까? 아니면 내가 예상한 대로 정말 유망한 산업이지만 주가가 밑으로 계속 꽂아내릴 것인가? 어떤 게 더 높을까? 확률상. 어떤 걸 했을 때 더 후회가 클까라는 거죠. 아직 반도체 사이클이 안 왔나요? 사이클이 제가 이제 최근에 알아보니까 2007년 중간쯤은 온 것 같아요. 네네. 바닥은 아니에요. 아직 바닥은 허리로 가요. 허리. 허리 좀 온 것 같고 2007년, 2017년 슈퍼 사이클을 계산해 보면 아직은 더 올라갈 구간이 절반은 남아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길게 봤을 때는 키가 크죠. 반도체는 키가 큰 산업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성장할 거라는 거고 만약 내가 하이닉스 10만 원에 물렸어요. 근데 한 5년, 10년 지났을 때 하이닉스가 10만 원이 안 돌아올 회사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물렸어도 시간과의 싸움을 하면 본전을 칠 수 있는 싸움이 될 거고 그럼 일치하는 투자가 돼요. 그럼 단기적으로 오르면 재수고 뭐 안 오르면 이런 거고 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저가에 갈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물론 발목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안 팔면 안 내려요. 저는 손절이었거든요. 제가 7년 동안 사봤잖아요, 주식을. 그러니까 경험담. 6만 원에 사서 희망이 있다 생각했는데 4만 원이 되고 근데 또 어이가 없는 건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산업의 희망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더 희망이 약간 보는 것 같겠네요. 희망 고문이죠. 죽겠죠. 7년 기다렸다니까. 나중에 살이 7개 나오죠. 1년에 하나 사는. 그래서 이제 그 한 회사를 내가 7년 정도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전문가가 되고. 한 사람을 7년 동안 연애한 거랑 똑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지력. 회사 연예자, 명예회장으로 임명해줘야 돼. 그 연애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한 연애를 잘하려면 짧게 여러 명을 만나다가 한 명을 길게 만나면 아니라 그래서 주식을 여러 산업들을 투자해 보면서 주식을 이해하던가 아니면 한 산업만 물고 늘어지고 쫙 보던가 느낌이 와요. 자기 약간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어쨌든 내가 연애를 많이 하든 뭐 하든 간에 결국은 한 명이 되는 거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결국은 어떤 주식에 투자하든 간에 하나를 투자하든 10개를 투자하든 최종 수익률은 똑같아요. 네, 그러면 제일 잘 나오고 제일 괜찮은 걸 하나 잡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 있었어요. 2등 기업을 잡아라. 네, 그래서 아모레80이랑 AD 생활공간 예시를 기똥차게 들어주죠. 솔직히 말하면 경기 민감주일 때 그게 더 벌어져요. 아모레랑 AD 생활공단은 보다는 확실하게 벌어지는 게 LG화학이랑 롯데케미칼. 화학주죠. 그렇죠. 예전에 배터리 전에 LG화학과 배터리 전에 롯데케미칼 아니면은 3등까지 있었던 거. 금호 석유화학이라는. 그러니까 예전에 롯데케미칼이 15.5배 올랐어요. 2009년에서 11년, 2년 동안. 2년 동안 15.5배요? 근데 그때 저기 누구야? LG화학은 7.7배 올랐어요. 근데 이제 탄력을 붙으면 2등이 더 많이 오른다는 거죠. 그럼 내가 확실하게 지금 산업을 봤을 때 이게 오르는 시기가 보여요. 그럼 뭐냐면 어떤 걸 쓰고 많이 오르냐? 잡주가 많이 오른다. 대표적으로 철강 산업이 있었는데 작년에 많이 올랐던 중에 하나가 아시아의 철강사들은 뭐 중국, 일본, 한국은 다 재무가 흑자 구조였어요. 사업이 어려워도 흑자였었고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은 정말 부도 진짜 계속 유상증자로 그냥 심폐소생하고 있었던 상태인데 갑자기 살아나요. 그래서 이제 철강주가 2배 정도 올라갈 때 그쪽은 막 이제 막 4배, 5배 올라가는 거예요. 바닥이었으니까 확 올라가는구나. 대표적으로 시멘트가 비슷한 사례가 될 거예요. 시멘트가 지금 1등은 쌍용량이라든가 재무구조가 튼실한 거는 이제 한일 시멘트라든가 아세아 시멘트가 있는데 캐파 엄청나게 생산을 할 수 있는 규모를 갖췄으면서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주가가 형편없이 낮은 기업은 성신양이에요. 만약에 진짜 작정하고 돌리면 업계 2위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업황이 안 좋아서 쉬고 있는 고로세가 너무 많아요. 만약에 풀가동을 돌렸을 때는 얘가 제일 많이 돌릴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쌍용량이랑 성신양의 15배 차이 나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얘가 이만큼 해야 되는 15배까지 치고 갈 수 있다는 뭐 맘먹으면 볼 수 있다는 이런 사고. 왜냐면 시장 점유율은 그렇게 차이 안 나거든요. 성신양.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안 들려. 머리 멀어서 알지. 근데 시미스는 잘 되지 않을까요? 조금 이게 부동산도 화랑을 띄고 뭐 재개발자 그런 쪽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한 번 타이밍이 걸렸을 때 들어가면 괜찮다는 거고 유튜브랑 똑같은 거예요. 유튜브도 1등인데 구독자가 천천히 느는 애가 있고 구독자가 얼마 안 되는데 급격하게 느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애가 엎어나겠죠. 45만 원, 7천 명 다시 왔는데 기다려. 남의 일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그 기세 좋은 애들한테 투자했을 때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생각을 좀 했거든요. 사실 LG와 아까 예시 들어준 편인데 배터리 하면은 3대장이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잖아요. 지금은 누가 봐도 LG화학이 1등인데 그 밑에 있는 2, 3등 애들이 얘를 이렇게 치고 갈 수 있겠네요. LG화학이 오른 거는 배터리 때문이에요. 아까 배터리 얘기한 거잖아요. 네. 나머지 점유율 싸움인데 네. 유럽 시장에서는 한국이 장악했고 네. 그 3사가 장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어디야 중국이 다 장악을 했는데 거기에 잠깐 10% 점유율로 LG화학이 장악을 하고 있고 미국 쪽 시장을 이제 LG화학이랑 저기 어디야 SK이노베이션이 빠르게 투자하고 있고 삼성 SDI가 투자 결정 안 했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는 압도적이지만 네. 중국 밖에서 힘을 못 써요. 그러면 유럽 시장이랑 미국 시장은 충분히 한국 배터리 시장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아직은 파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공장을 빨리 짓고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싸움이니까 자본력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점유율은 까지 따라오는 거고 아직 비가 안 따라. 그리고 이제 기술력으로 보면 LG화학 기술이 제일 위에 있긴 해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도 그렇고 그래서 안전하게 본다라고 그러면 이제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면 그 주식이 제일 매력적이긴 하겠죠.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지만 100만 원 하는 거 아니에요? 비싸면 안 할 거야. SDI가 잘하는 건 각형이라고 그러죠. 맞아요. 이 각형은 중국계가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폭스바겐이나 이런 데들 보면 각형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 이유는 중국에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중국 시장을 바라보는 글로벌 업체들은 각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SDI는 비대칭 전략을 갖기 때문에 뭐 오히려 얘네가 유리해질 수도 있는 상황에 따라서. 중국 시장을 잡으려면 차라리 SDI 전략이 낫지 않겠죠? 네. 원통형은 뭐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까지 주력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뭐 지금 LG화학도 원통형 하고 하긴 하는데 테슬라형 납품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원통형은 좀 환불 갈 것 같고 각형 아니면 파우치형. 근데 파우치형은 굉장히 기술력이 까다로워요.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충격이 안 돼서 화재가 난다던가 폭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LG화학 기술이 거기서 또 압도적이다. 그렇게 보면은 또 LG화학이 날 수 있죠. 아직까지는 얘네들이 치고 올라가기에 LG화학이 갖고 있는 기술이 엄청나다. LG화학 돈 좀 있나? 그래서 이번에 성장하는 게 그런 거예요. 석유화학에서 번 돈을 격투기로 그래서 분할을 못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그래요. 파운드리라는 회사에 도전을 하면서 이게 돈 먹는 하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랑 휴대폰이 벌어와주면 파운드리가 소모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파운드리만 따로 별도로 내면 적자 수렁의 기업을 바뀌니까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메모리 반도체가 감싸주는 거죠. 좀 리스크가 있어요. 될 것 같긴 한데 인텔이 너무 치고 나와서 둘이 막 파운드리. 근데 기술력이 없는데 자신감 있게 뭔가를 말했고 이나노로 공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벌써 물량을 잡아왔어요. 그러면 뭐가 있다라는 건데 자기네들 기술력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해요. 남의 기술력을 사오던가 합병을 하던가 인수를 할 건데 대체 어떤 기술로 사올 거냐인데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회사 4위 업체를 사오는 걸로는 10나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텔이 7나노거든요. 글로벌 파운드리 10나노고 그러면 그 이하로 떨굴 수 있는 애가 누가 있을까 하다가 어이없는 상상이긴 한데 하이닉스인가 싶은 거예요. 하이닉스는 파운드리를 안 했잖아요. 파운드리로 진출하고 싶은데 뭔가 지금 기술력이라든가 뭔가 이제 파워가 약한 거고 삼성은 들어가고 뛰어들었는데 수익을 못 내고 있고 TSMC는 따라올 팀 따라가면서 압도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 그러면 하이닉스도 파운드리 진출을 하긴 할 건데 어떻게 갈 거냐인데 인텔과 손을 잡았을 때 둘이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최근에 인텔 랜드 사업부를 줬어요. 그러면 기브앤테이크잖아요. 그럼 삼성은 어떻게 되는 거지? 뭐 파운드리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죠. 아이고 지금 알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상상력을 더하면 하이닉스가 더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삼성보다. 네. 이게 파운드리로 진출이 가능성이 남아있으니까. 네.
근데 인테리어 손잡고 하겠다 했을 때 일단 시간이랑 파급력은 어마무시해요. 네, 그래서 인텔과 서로서로 지금 필요로 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인텔이 대박이 날 수도 있고 네네. 하이닉스가 대박이 날 수도 있고 둘 다 사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한국이 흔들리는 말씀해 주시나요? 이게 왜냐면 지금 5나노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운 거예요. 인텔은 7나노에서 멈춘 거고 지금 TSMC는 5나노인데 5나노를 되게 수율이 잘 나와요. 여유 있는 5나노. 그러니까 3나노 가기 직전인 거고 삼성은 5나노를 간신히 들어왔어요. 수율은 좀 엉망이에요. 살짝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지금 삼성은 뭐냐면 기술은 넘어왔는데 양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좀 5나노를 간신히 도입했더니 갑자기 TSMC는 3나노 갈게. 갑자기 나 이제 왔어. 내가 양산 시설 차리고 벨트하고 막 수십조 투자해서 다시 또 생산해봤자 똑같이 되니까 늦은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양산을 포기한다 하면서 기술만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돈만 먹는 하마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양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싸움이 삼성이 못하는 싸움이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에서 그렇게 하다가 한 번 엎었을 때 갑자기 이제 딱 TSMC가 3나노 갔는데 갑자기 삼성이 나 2나노 왔어. 갑자기 오해서 갑자기 기술만 발전시키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양산을 하더니 먼저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TSMC가 늦어져. 이게 바로 이 그게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싸움으로 메모리 반도체 천하통일을 한 게 삼성전자예요. 메모리 시장에서 그렇게 해서 그거를 20년 넘게 해서 이겨낸 싸움인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하겠네. 그러니까 공식이 똑같으니까 파운드리 똑같잖아 라고 하면서 그러면 TSMC만 이기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메모리 먹고 파운드리 먹고 나머지가 하나 남았어요. 자동차 반도체. 근데 이거는 돈이 별로 안 돼서 기술력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적당한 회사 하나 사들이면 돼요. 그러면 삼성은 이제 반도체 그레이드 슬램이 되는 거죠. 그렇게. 시나리오 나왔네. 반도체 시나리오가.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는 악대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또 보면은 또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어느 한순간이라는 거죠. 그게 엎어지는 게. 이런 걸 보면은 참 이 투자 상상력이 맞아. 피날레를 한 번 더 나눈 것 같아요. 민감제 피날레. 금융주가 아직 이상이 금이 가져갔었다. 그런데 지금은 금이 그 이상을 못 가져가고 비트코인이 대체되고 있다. 금이 갔네요. 역발상으로 가야죠. 코인이 무너지면 금이 간다는 거죠. 일단 아직은 미국. 아직은 미국인데 그거를 먼저 앞서가서 선두 깃발을 꽂으려고 하는 건 중국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 디지털 화폐에도 모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미중 무역 갈등도 그러면 이제 금융까지 건드리면 진짜 막